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시각화 라이브러리는 폴리움이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시각화 라이브러리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아, 범진님. 네. 예, 미안한데 약간 글씨를 키워달래. 아, 네네. 예. 잠시만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이제?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보여드릴 그 시각화 라이브러리는 폴리움이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지도 데이터를 시각화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라이브러리 중에서 가벼운 게 속하는 라이브러리이기도 하고, 그 펜더스라는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라이브러리와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지도에 시각화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툴이 또 생각보다 이렇게 유명하거나 그런 툴은 아니라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셔서 오늘은 조금 간단하고 좀 기초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가벼운 수준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폴리움이란 이제 폴리움을 라이브러리를 가져오시면 되고,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플러그인이라는 거를 또 추가로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는 지도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문법은 이제 폴리움.map, 맵을 이제 나타내는 네, 거고, 여기 로케이션을 적어주는데 위도와 경도, 그리고 처음에 얼마나 확대를 해서 보여줄 것인지를 나타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표시하고 싶은 위도와 경도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 구글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저희 지금 그 대표님이 계신 곳, 저희 안국역 위데이터랩 사무실을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국역을 한번 보시면 위도 경도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위도와 경도를 여기에 표시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위도 경도를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확대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게 이 줌 스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10으로 설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축소된 지도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20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확대된 화면으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지도를 나타내야 되는 그 필요와 어디를 나타낼 것인지 그 범위에 따라서 이거를 결정을 해주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다가 저희가 마커라는 것을 표시를 할 건데, 네, 이런 식으로 핀을 꽂아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커를 표시하는 방법은 아까 지도를 불러오는 거랑 비슷한데요. 마커라는 커맨드를 넣어주시고 그 좌표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에다가 저희가 아까 처음에 선언했던 이 M이라는 폴리온 맵에다가 이 요소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이렇게 핀을 찍어서 저희가 표시하고자 했던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들을 이 지도의 그림을 타일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타일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일이라는 그 변수를 다르게 넣어주면 나타내는 지도를 또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는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른 파라미터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파일에 카르토 DB 포지트론이라는 그 파라미터를 넣어주시면 다음과 같이 하얀 좀 흑백에 가까운 이 맵 모양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변수를 넣어주시면 산이 표시되고 그런 식으로 이 고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러한 지도들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하신 용도에 따라서 여기 있는 그 지도 파라미터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나타냈던 마커에다가 이제부터 다양한 좀 속성들을 같이 한번 추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거는 툴팁과 팝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툴팁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표시가 되는 것이고, 팝업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것이 나타나게 해주는 커맨드인데요. 네. 아까 보셨다시피 처음에 맵을 선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커를 똑같이 선언을 해주시는데, 아까와 다르게 이번에는 그 위도 경도 뒤에다가 이 툴팁이라는 파라미터와 팝업이라는 파라미터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된 걸 한번 보시면 마우스를 여기다가 갖다 대시면 클릭이라는 그 말풍선이 하나가 생겨났죠. 그래서 이때 이거를 클릭하면 위데이터랩 이렇게 저희가 아까 선언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의 아이콘을 한번 또 변경해 볼 건데, 이 아이콘이 지원하는 아이콘은 제가 첨부해 놓은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글리프 아이콘이라는 이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서 지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글리프 아이콘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예, 여기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에 있는 아이콘들을 저희가 모두 마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보시면 여기 서치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콘의 모양을 변경할 건데, 여기 파라미터를 추가해 주시는데, 아이콘은 폴리움.아이콘이라고 주시고, 아이콘은 서치를 선택을 서치로 저희가 바꾸기로 했죠. 그래서 그 서치를 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아이콘의 모양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이제 여러 개를 추가하시려면은 마커를 여러 개를 선언을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아이콘의 컬러와 그 기호도 같이 바꿔주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아까 보셨던 아이콘을 선언하시는데, 이때 파라미터를 아이콘과 더불어서 이 컬러라는 파라미터를 같이 추가를 해 주시면 아이콘의 컬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 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마커가 추가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가 첫 번째로 선언했던 테스트 1은 빨간색이었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테스트 1, 그리고 두 번째로 선언했던 초록색의 테스트 2는 네, 테스트 2라고 정상적으로 마커가 찍힌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아이콘들도 저희가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이 뷰티파이 아이콘이라는 그 깃허브에서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지원해주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아까 보셨던 여기 아이콘 말고도 그 다양한 그 컬러의 스펙트럼도 더 넓고, 아이콘의 모양도 조금 더 다양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아이콘들을 활용하시려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임포트했던 플러그인스 있죠. 거기서 플러그인스.점 뷰티파이 아이콘을 선언을 하신 다음에 아이콘의 속성, 어떤 아이콘을 우리가 띄울 건지, 그리고 아이콘의 테두리 컬러, 그리고 그 아이콘의 그 칠하는 색깔, 그리고 아이콘의 모양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동그라미 혹은 네모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를
그래서 이제 저희는 비행기 모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인을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남색과 파란색으로 추가를 해주시고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나서 여기에 아이콘 마커에 아이콘 파라미터에 방금 선언했던 플레인이 넣어주시고 실행을 시키시면 이런 식으로 마커가 비행기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 컬러는 아까 선언했던 다크블루 남색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비행기 컬러는 파란색으로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마커의 아이콘을 바꾸는 것까지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마커의 범위를, 지도에 범위를 또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서클과 서클 마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클은 그 지도를 확대하고 축소를 하면 같이 확대하고 축소가 되면서 그 실제로 그 지역의 범위를 표현하는데 적당한 그, 그, 네, 적당한 그 커맨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서클을 선언해 주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위도와 경도를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그래서 반지름 파라미터를 설치해 주시고 컬러, 테두리색을 선언해 주신다. 테두리색, 그리고 안에 채워 넣는 색깔, 그리고 팝업과 툴팁은 또 마찬가지로 선언해 주시고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범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임의로 표시해본 안국역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만약에 축소를 한다면 범위가 같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지도를 확대하면은 같이 원의 크기도 확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아까 마커와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올렸을 때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클 마커라는 거는 이 서클과는 반대로 그 지도를 느리든 줄이든 계속 똑같은 크기로 나타나게 해주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선언하는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플러그인은 아까는 서클이었죠. 네. 서클이 아니라 서클 마커로 해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도를 축소하더라도 원의 크기가 계속 일정한 크기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범위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 지도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때 적절한 그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계속 확대를 하더라도 크기가 계속 줄어들면서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원형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 이번에는 사각형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맵은 똑같이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이 궁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이것들이 지금 위도 경도의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들의 합입니다. 그래서 제 경복궁의 위치를 이렇게 지도에서 직접 찾아가지고 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각형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인 중에 렉탱글 플러그인을 설정을 네, 불러오신 다음에 이 바운드가 이제 우리가 표시하고자 하는 위치의 위도 경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넣어 주셔도 되는데, 이게 조금 더 깔끔한 코드를 위해서 따로 선언을 해주고 그 선언된 변수를 여기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안에 파라미터는 툴팁, 컬러, 필 컬러 동일하게 색깔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경복궁의 위치를 저희가 나타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좌표를 기준으로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지도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절대적인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 표시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플러그인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을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볼 건데 폴리라인이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이거는 먼저 동일하게 지도는 해주시고 패스를 저희가 선을 그릴 거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점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 정보를 이 패스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위치는 패스. 네, 아까 네모 그리신 거랑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아까와 다른 거는 이제 아까는 bounds라는 파라미터였고 이번에는 locations라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폴리움이라는 그 시각화 라이브러리 자체가 되게 간단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파라미터 이름만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안에 들어가는 구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조금만 이제 익히셔도 지도를 그리는데 되게 능숙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 주시면 이 시작점의 위도 경도 그리고 끝점의 위도 경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위데이터 랩에서 경복궁까지 일직선으로 그은 선이 되겠습니다. 이 웨이트라는 것은 두께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바꾸시고 실행하시면 두꺼운 선을 그리실 수 있고요. 반대로 아주 얇은 선을 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목적에 따라서 혹은 이렇게 나타내야 하는 정보, 데이터 정보에 따라서 이 변수를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지도를 축소하더라도 네, 두께는 그 절대적인 두께로 유지가 되고 길이는 그 각각의 시작점과 끝점의 유도 정보가 있기 때문에 네, 지도에 따라서 축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활용을 한 것이 폴리라인 텍스트 패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라인 텍스트 패스는 어떤 것이냐면 보시면 폴리라인이 동일한데 가운데 텍스트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 말은 이 선 위에다가 텍스트를 같이 표시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통해서 표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워크라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저희가 봤던 폴리라인이죠. 이 폴리라인을 똑같이 변수로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과 끝점에 위도 경도 정보를 넣어주시고 위도 경보 정보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그인에서 폴리라인 텍스트 패스를 가져와서 저희가 경로 아까 그렸던 그 폴리라인을 정보를 여기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네, 그 전에 네, 이 폴리라인도 지도에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선 위에다가 우리가 글씨를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선 위에다 쓸 거냐 저희가 정의하고 지도에다 추가했던 워크라는 선 위에다 글씨를 쓸 거다. 그리고 어떤 글씨를 넣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한번 경로 표시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이 글씨를 한번 넣어봤고요. repeat이란 거는 반복을 할 것이냐 그래서 경로 모양처럼 보이려면은 true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ffset은 그 텍스트의 굵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아까와는 다르게 그 색깔 정보 같은 것들을 attribute라는 것에다가 해당을 했습니다. 그 attribute라는 것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그 채우는 색깔 그리고 그 폰트에 두껍게 할 건지 아니면 가늘게 할 건지 그리고 폰트 사이즈 이런 어트리뷰트들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킬 건데 요 커맨드는 저희가 그린 바운드 아까 그린 폴리라인에 맞춰서 지도를 표시해 달라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할 때 이 코드를 빼고 실행하셔도 그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까 선택했던 이 텍스트가 반복이 돼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에서 위데이터랩 안국역까지 오는 것처럼 이렇게 지도 표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다른 텍스트 내용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범진님 질문 있습니다. 네, 도로를 따라가게도 할 수 있어요? 도로를 따라가게 하는 거는 이제 그 위치 정보를 각각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 지도 안에 어떤 도로의 그런 정보나 그런 데이터들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미지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 줘야 가능한 기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또 다른 잠깐 네, 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넣어주시고 반복을 하지 않겠다 폴스로 바꿔서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패스 위에다가 글씨를 넣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표시를 해주실 수 있고요. 또 비슷한 걸로는 엔트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엔트패스는 그 개미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 선 그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시작점과 끝점은 또 마찬가지로 넣어주시고 이거는 조금 더 그 어떤 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타맨 토너라는 그 타일을 선언해 줬습니다. 이게 좀 더 흑백에 가까운 네, 흑백으로 된 지도를 표시해 주는 거라서 그 선에 집중을 할 때 이 타일을 사용해 주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트패스 플러그인을 불러와 주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선을 엔트패스로 만들 것이냐 그거에 패스 정보 넣어주시고 이 리버스 트루 펄스는 그 이 엔트패스가 그 동적으로 움직이는 선인데 그거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루 혹은 펄스로 해주시면 되고 대시 어레이는 두 가지 색이 이게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 색의 선 길이 그리고 두 번째 색의 선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색의 간격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거 먼저 직접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true로 바꿔주시고 네, 저희가 표시한 위도 정보가 네, 여기가 첫 번째 위도 정도고 두 번째가 여기 위도 정도이기 때문에 true일 때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는 것이고 펄스가 됐을 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이동하는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이 선 그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팝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어떤 지도를 또 어떤 상업적인 혹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에 좀 더 유용하고 좀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우선 이 지도에다가 HTML 정보를 팝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웹 정보를 띄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HTML에 대한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건데 이 위데이터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만든 HTML 소스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링크 정보까지 삽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똑같이 맵을 선언해 주신 다음에 마커를 선언을 해 주시는데 이 팝업 변수에다가 아까 봤었던 거에는 뭐 간단한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집어넣었잖아요. 그거 대신에 여기서 선언한 HTML이라는 변수를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네, 아까와 비슷한 모습인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HTML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삽입했던 여기 링크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때 이렇게 HTML을 통해서 HTML을 통해서 팝업에 내용을 집어넣으면 좀 더 정보 전달에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팝업들도 어떻게 보면 이 HTML 정보를 활용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폴리움이 판다스와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유용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 간단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2019년에 10, 2020에 11, 2021에 20, 12 이게 별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닌데 그냥 그 표로 나타내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것이고 그래서 이 차트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만들어준 이 데이터 프레임을 to HTML의 방식으로 바꿔준다라는 의미가 되고 클래스 있는 테이블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HTML의 방식으로 바꾸는데 이거를 우리는 테이블, 그 표로 나타내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계속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전에 봤던 HTML 코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팝업에 이렇게 차트라고 저희가 선언해줬던 이 차트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던 이 표가 여기에 팝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이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잘 정제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공, 판다스를 통해서 가공만 적절하게 한다면 그것들을 팝업, 이 네, 폴리움에 그 팝업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저희가 팝업을 할 수 있는데 이미지를 팝업하는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베이스 64 형식으로 만들어서 변조를 해주시는 건데 이 베이스 64라는 것이 이미지를 문자열로 바꿔서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간단하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그러니까 이미지를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그 문자열을 HTML 형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iframe은 폴리움에서 지원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문자열로 넘겨졌던 이 이미지를 다시 문자열에서 이미지로 다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을 하는 그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팝업에다가 우리가 그 변환된 그 iframe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팝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콜랩에서 적용한 방법은 제가 저희 회사의 로고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여기 드라이브에다가. 그래서 이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을 먼저 그 베이스 64 형태로 만들어서 픽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문자열로 바뀐 사진의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이미지 태그라는 거는 그 HTML 구조에서 그 이미지를 넣을 때 사용하는 그 소스, 이미지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 바꾼 변수를 여기다 넣어주시고 포맷의 픽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이미지 태그로 하는데 우리가 처음 선언했던 이 픽이라는 변수를 이미지로 활용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frame이라는 걸 선언해줘서 여기서 불렀던 이미지 태그를 이 스케일로 다시 이미지로 변환하겠다. 그리고 폴리움의 팝업을 하겠다. 라는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과정은 좀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만 이렇게 변환을 해주시면 네, 여기에다가 이 팝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비롯해서 이 팝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띄워봤는데 그 팝업들을 한꺼번에 여러 개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커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 이 여러 개의 팝업을 그룹으로 묶어서 표현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넘파이에서 임의로 저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좌표 중에서 100개씩을 골라서 임의의 좌표를 생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개의 무작위 마커를 생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마커 클러스터를 넣어주시고, 여기는 데이터, 여기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좌표를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그 100개의 정보를 여기 데이터에다 넣어주시고, 이 팝업은 무작위 생성된 팝업, 이 마커를 표시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오늘 설명보다 직접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마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24개, 뭐 이렇게 우리가 봤던 그 마커가 있는데 37이라고 써 있죠. 네, 이건 37번째 마커라는 뜻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생성했던 게 네, 100개죠. 네, 그 100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 보시면 그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던 게 뭉쳤다가 풀렸다가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통해서 뭐 서울시 아니면은 어디 뭐 종로구에 지하철역 혹은 버스 정류장을 표시하든지 네 아니면 그 요즘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선별진료소의 위치를 표시한다든지 그런 것과 같은 여러 군데의 위치를 표시할 때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룹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마커 클러스터와는 또 다르게 우리가 필요한 위치의 정보를 그룹으로 나눠서 어떤 그룹이 나타나고 어떤 그룹이 보이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피처 그룹이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스라는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 이 그룹 안에 서브 그룹이 있을 수 있죠. 그 그룹 안에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 준다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네 점을 찍어서 첫 번째 두 개는 첫 번째 세부 그룹, 이 두 번째 두 개는 두 번째 서브 그룹에 합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개의 그룹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add child 이 그룹에 속해 있는 이 각각의 이것들을 child라고 하죠. 이것들을 지도에 추가하겠다라는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넣어주시면은 그룹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집어넣었던 4개의 그룹, 4개의 위치 정보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위에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뭐라고 하죠? 네, 레전드? 네, 레전드? 네, 이게 생겼습니다. 범례가 생겼죠. 이 범례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그룹별로 우리가 원하는 마커만 출력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과 서브 그룹을 활용해서 그 원하는 위치에 마커를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를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듀얼 맵이라는 거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계속 그 맵이라고 선언을 했죠. 맵을 생성할 때. 근데 이제 듀얼 맵이라고 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듀얼 맵이면은 이제 맵 1, M1과 M2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개의 맵을 선언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첫 번째는 이 타일 레이어, 두 번째는 이 타일을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맵이 같은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우리가 왼쪽 거 M1에는 이 타일 맵을 활용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사용해서 맵을 그렸기 때문에 이 위에 범위에 우리가 사용한 타일의 이름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듀얼 맵을 활용해서 그 좌표를 표시를 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세 개의 좌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쪽이 M1, 이쪽이 M2가 되겠죠? 그래서 M1에는 F1이라는 좌표를 추가해주고 M2에는 F2라는 좌표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공통된 지도 M에는 FB, 보스라는 의미에서 FB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마커를 선언하는 거는 사실 아까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마커를 선언을 해주시고, 대신에 에디투를 할 때 우리가 이 첫 번째 마커는 둘 다 보여주는 FB에다가 선언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F1에다가 할당해 주시고, 세 번째 건 F2에다가 할당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했던 보스, 예, 두 개 다 표시되는 거는 여기에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여기에는, 네, 왼쪽에는 우리가 첫 번째만 하기로 했던 좌표 값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거에는 두 번째 거에만 나타나기로 했던 좌표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범위에서 좌표를 각각 끄고 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위치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면서 어떤 그 좌표를 통해서 두 거리의 네, 두 지점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다른 동선 같은 것들을 체크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니맵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미니맵을 활용할 때는 플러그인 .minimap이라는 것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커맨드에다가 그냥 plugins.minimap을 해서 이거를 그냥 add child minimap이라고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걸 추가했을 때 오른쪽 밑에 미니맵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범위를 여기서 이렇게 작은 네모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 이 지도를 이동할 때마다 미니맵에서도 같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마커 클러스터처럼 여러 개의 그 이런 것들 여러 개 이렇게 찍혀 있는 지점들을 활용할 때 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히트맵을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기상 정보 같은 거를 볼 때, 뭐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많이 활용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좀 익숙한 그림이라고 하긴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만약에 확대를 해 본다면 이렇게 또 뭉쳐있지 않고 떨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표시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 밀도가 높아질수록 그 색깔이 빨간색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우선 그 이제 저희가 100개를 표시를 한 건데 네, 이 부분은 그냥 100개의 데이터를 생성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100개의 데이터를 히트맵을 넣고 데이터 그 100개의 좌표 정보를 여기 넣어주시고 그 지도에다가 추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런 툴들을 이런 지도들을 그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히트맵을 사용하면은 이것도 아까 마커 클러스터와 마찬가지로 뭐 코로나 선별 진료소와 같은 어떤 위치 정보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뭐 경찰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혹은 어떤 환자가 발생한 정보 아니면 범죄 사실이 발생한 정보 등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그 밀도가 있게 혹은 얼마나 더 빈번하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와 같은 어떤 건강 혹은 그 보안, 안보 이런 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 적합한 그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은 그 폴리움을 활용해서 실제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그냥 결과 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어떤 폴리움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폴리움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잘 정리된 데이터만 있으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지도로 시각화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그 데이터를 편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사실 저희가 다듬은 데이터를 지도로 표현하는 부분은 사실 요 커맨드가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소환을 해주시고 여기 이제 요 코러플레스라는 요 플러그인을 활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생략을 하고 그냥 지도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것이 서울시의 범죄 그 빈도를 시각화해서 나타낸 그 실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그 컬러 팔레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더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더 진하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위에 색깔이 있죠. 그래서 그 색깔이 더 진할수록 범죄가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 놓은 거는 지금 그 행정상으로 이제 나타낸 구의 영역을 표시한 것이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도로 시각화를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폴리움에 대한 시각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